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25에서 27도에 머물러 비교적 시원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2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아침 기온 19에서 21도, 낮 기온 22에서 24도로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5m,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산 계곡에 교량 설치를 놓고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관광객 안전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인공구조물 설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남산 용장사곡 3층 석탑으로 올라가는 계곡이 공사판으로 변했습니다. 계곡 양편으로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한 뒤 커다란 철제 구조물을 세웠는데 경주시가 4억 원을 들여 현수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 교량을 설치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남산의 경관을 해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계곡물의 양이 많지 않아 기존의 징검다리로도 통행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가 고정형인 라멘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다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현수교로 설계를 바꾸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곡 상류에는 지난 2004년에도 설잠교가 설치돼 국립공원 남산의 경관 훼손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등록된 남산 주위에는 가능하면 인공 구조물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설치할 때는 자연 친화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주말마다 남산을 찾는 탐방객 수가 1000여 명이 넘어 안전을 위해 현수교를 설치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주 남산에 경관에 저해 안 되도록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편의성만 앞세워 인공 구조물을 계속 늘려갈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산의 위상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올 들어 포항 지역의 수출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억 8,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5% 감소했고 수입은 무려 25.9% 줄어든 25억 3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 수출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감소세가 지속됐고 수입은 철강석과 석탄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수입 감소폭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북 도민이 벌이나 뱀,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다쳤을 경우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경상북도는 1억 3천여만 원의 보험료로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경북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자부담 중 10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 전액이 보험으로 지원되며 사망했을 때는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야생동물 피해가 한 해 평균 1,800여 건, 치료비는 5억여 원에 이르러 광역지자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불빛축제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해상누각인 영일대를 유료화해 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안전을 우려해 지난 2013년부터 입장을 통제했지만 올해는 불빛축제 기간 4일 동안 오후 6시 4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200명에 한해 3,000원씩 받고 50분간 관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불편과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학생 수 3,000명이나 인구수 3만 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없애 단일 조직 수준으로 축소하라는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통폐합 방침에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들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경북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경북의 통폐합 대상 교육지원청이 봉화, 영양, 영덕, 청송, 울릉 등 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교육 여건이 악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폐합 계획을 담은 대통령령은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며 오는 9월 1일 시행돼 3년 뒤인 2019년 9월 통폐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올해 세계복지회관을 준공하기로 하는 등 꾸준히 복지회관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오천읍과 동해면, 양학동 복지회관을 준공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각각 70% 선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복지회관이 올해 준공되면 전체 복지회관은 17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포항시는 또 제철동 다목적 복지회관을 짓기로 하고 올해 실시 설계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최근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으로 받은 상금 3억 원 전액을 청년 일자리 창출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포스텍과 한국공학한림원, 서울대에 각각 1억 원씩 전달됐습니다. 권 회장은 창조경제의 본질인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 기관별로 청년 창업과 벤처기업 지원 등에 활용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울진군 후포항 북방파제에서 낚시객 63살 신모 씨가 바다로 추락한 뒤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신 씨는 일행과 함께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중 바다에서 떨어진 낚싯대를 줍기 위해 줄을 타고 내려가다 추락했으며 왼쪽 무릎에 타박상 등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46살 정모 씨 등 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여천동의 한 게임장에 바다 이야기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얻은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떼고 환전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200여만 원을 압수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47살 홍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13일 밤 12시쯤 포항시 오천읍의 한 도로에서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였던 동료 선원 48살 이모 씨를 불러내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입니다. 피해자 이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홍 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국립암센터와 방사선 보건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방사선 영향과 역학 등 방사선 보건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전문 인력과 기술 정보에 대한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선 보건원을 운영 중인 한수원은 국내 최초로 양성자 치료기를 도입한 국립암센터와의 협력으로 방사선 연구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 YMCA는 오늘 시내 중심가에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회원들은 6거리를 출발해 옛 포항역과 남빈 4거리를 돌아오며 청소년 관련 업소들을 방문해 청소년 보호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말고 청소년 유입과 고용 금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